한적하게 산책을 즐기며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합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한국관광100선에 뽑힌 강화 스토리워크입니다. 강화의 과거 전성기를 느낄 수 있는 신도직물터. 한옥으로 지어진 가장 오래된 교회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운동을 기념한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 한국천주교회 노동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사건을 기념한 노동사목 표지석. 고려시대부터 강화읍의 한켠을 지키고 있는 700년 은행나무. 강화 직물 이야기를 소개한 이화견직 담장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방직 공장이었던 조영방직. 강화의 독립운동의 현장인 강화중앙교회. 하빌초등학교 독립운동길. 강화의 전통이었던 직조산업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창체험관까지. 강화 스토리워크는 강화읍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직접 걸으며 느껴보는 도보 여행으로 강화의 역사에서부터 산업, 종교까지 하나의 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코스로 길이는 약 2.6km이며 약 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강화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를 만나러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용은공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본격적인 강화 스토리워크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첫 번째 코스는 공원 주차장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신도직물터입니다. 이곳은 과거에는 강화의 직물 산업을 주도한 신도직물이 자리하고 있던 곳입니다. (1970년대에) 역직기 210대와 1,200여 명의 직원이 있던 신도직물은 1947년 창업한 국내 굴지의 직물 회사입니다. 철심을 드러낸 신도직물의 낡은 굴뚝 상단부만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강화의 직물 산업은 한국 최고였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지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굴뚝 옆으로는 강화 직물 산업이 번성했던 1970년대 거리 전경이 있는 사진과 함께 포토존이 있습니다. 당시 30m가 넘었던 굴뚝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또 굴뚝 옆으로 직조기 한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화 방직 공장 중 한 곳이었던 강화 남경직물이라는 소창 공장에서 현대까지 사용되며 소창을 생산하는 직조기입니다. 그 바로 뒤에는 김상용 순절비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상용은 병자호란이 발발한 조선 인조 때 종묘를 모시고 이곳 강화도로 피난 왔으나 이곳마저 함락당하자 남문로 위에 화약을 쌓아놓고 순국하였다고 합니다. 순국비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조 때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강화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길, 강화 스토리워크 두 번째 코스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코스 말고도 종교 이야기 길과 같은 여러 코스가 있어 다양하게 투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철종이 강화도에 응거하며 살았던 집, 용흥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화 스토리워크 두 번째 코스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한옥 성당으로 내부는 유럽식이지만 외형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중이라 내부 관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찰 같은 이 건물이 성당이라는 사실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단청에 한자로 적힌 천주성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기둥에는 세로로 글을 새겨 마치 사찰 같은 분위기가 나지만 2층에 십자가가 기독교 건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900년에 한옥으로 지어진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424호로 현존하는 교회로서는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강화성당이 있는 곳에서 강화도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강화도에는 곳곳에 명소가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걸맞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세 번째 코스를 찾아 다시 용흥궁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찾은 강화 스토리워크 세 번째 코스는 강화 3.1 독립만세 기념비입니다. 1919년 3월 7일 강화읍 장날을 맞아 강화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강화의 독립 영웅들을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다시금 가져보게 됩니다. 처음 견자산 기슭에 세워졌던 기념비를 2011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곳 용흥궁 공원에서 넓게 펼쳐진 잔디밭 뒤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을 바라보는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 한 장 남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궁지 가는 길이라고 적힌 길을 따라 다시 걸어봅니다. 신도직물로 강화경제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만 이면에는 어린 소녀들과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 착취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네 번째 코스는 노동사목 표지석입니다. 표지석은 강화성당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노동 착취에 맞서 천주교 강화성당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신도직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동 문제에 한국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톨릭 노동운동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강화성당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고려공지를 만나게 됩니다. 몽고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이곳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강화도는 약 39년간 고려를 통치하는 중심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궁궐은 화친을 맺으면서 모두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5번째 코스인 700년 은행나무입니다. 1982년 강화군에서 보호수로 지정할 당시 688년 수령이었으니 지금은 7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무가 심어진 시기는 1300년경의 고려시대로 몽고와 오랜 전쟁 후 고려가 차츰 쇠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습니다. 여름에는 강화 주민들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고 가을에는 은행잎이 가득 달려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고려, 조선, 그리고 한국 근대사를 오롯이 지켜봤던 은행나무는 강화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화의 역사 문화가 숨쉬는 길, 강화 스토리 워크 코스를 걷다 보니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에 대한 이정표를 볼 수가 없어 골목골목을 헤매며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이 골목은 특별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담장에 연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강을 거꾸로 거슬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의 삶을 그린 벽화입니다. 김주희 작가의 작품으로 연어가 태어나고 바다에서 시련을 겪은 후 다시금 회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공간에 그려진 벽화 골목입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6번째 코스는 이화견직 담장길입니다. 이화견직 담장길은 이화견직 공장이 있던 터에 강화읍의 직물 산업이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담장길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강화읍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물 생산지로 대구와 견줄 정도로 직물 산업이 번성하였습니다. 당시 강화에는 신도직물 외에도 이어직물, 조양방직, 평화직물 등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직물 공장들이 있었는데요. 스토리보드는 강화직물의 역사, 강화 사람들, 직물 공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53년) 설립한 이화직물이 있던 담장을 최대한 살려 당시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담장과 강화읍의 수많은 이야기를 마주하니 저절로 걸음이 멈춰지는 곳입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7번째 코스는 조양방직입니다.
강화의 직물 역사를 품은 핫플레이스입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앤티크한 분위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현재 카페로 리모델링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원래 조양방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당시 강화읍은 어느 도시보다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조양방직은 1960년대까지 국내 최고의 인조직물을 생산했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값싼 중국산 직물에 밀려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1938년 가동 중단으로 수십 년간 폐건물로 방치되던 직물 공장과 한옥이 지금은 전시실과 카페가 되었습니다. 흉물스러운 고물 창고를 감성이 넘치는 카페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조양방직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접하는 빈티지한 뉴트럴 감성은 과거로 돌아가 잊었던 추억을 상기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카페 내부에도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전시실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소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날뛰날근 소품들 모두가 이곳에서는 예술작품이 됩니다. 방직기계가 있던 기다란 작업대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를 그대로 살려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서 SNS에서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로 소개되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직물 공장의 영광이 많은 시간이 흘러 카페이자 아트 갤러리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조양방직이었습니다. 조양방직 카페에서 나와 다음 코스를 찾아 이동해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교회가 이번 목적지입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8번째 코스는 바로 강화중앙교회입니다. 강화중앙교회는 계몽과 민족운동의 구심점을 했던 곳인데요. 일제강점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 계몽,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강화중앙교회 출신 신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회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안내문을 설치해 두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곧 우리나라 근대사와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찾아갈 코스는 하빌초등학교입니다. 강화 스토리워크 9번째 코스는 바로 하빌초등학교 독립운동길입니다. 3.1 운동의 살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빌초등학교 개교는 독립을 열망하는 강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를 교육하지 않으면 독립도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빌초등학교는 잠두교회가 창립된 이듬해인 1901년 교회 부설 잠두의숙으로 세워졌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독립과 계몽운동을 펼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빌 초등학교 담장에 설치된 독립운동길 스토리보드에는 김구 선생님의 희요, 홍이 김강과 독립운동을 했던 강화 사람들에 대한 판결문을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 전시해 두었습니다. 다시 강화 스토리워크 코스를 따라 이동해 봅니다. 아파트 앞 길 한편에 우두건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호직물이 있던 터로 1975년 당시 종업원 177명의 64대의 역직기로 견직물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계는 남경직물이라는 소창 공장에서 현대까지 사용되어지던 해사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 스토리워크의 마지막인 10번째 코스, 바로 소창체험관입니다. 소창체험관은 강화도 직물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소창을 이용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면 강화 소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창체험관은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염색 공장이 있는 옛 평화직물을 2016년에 매입하여 소창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한 다양한 생활문화 체험 공간입니다. 강화 직물광장의 옛 전경과 소창 제작의 공정 순서를 사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시대별로 사용된 실제 재봉틀의 변천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창이란 면직물을 말하는 것인데 예전 우리의 이불 안감이나 아기 기저귀감이라고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창 직물 산업은 일제시대부터 강화에 개량된 직계들이 들어서면서 강화읍을 중심으로 공장형 직물로 발전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60여 개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직물 산업의 위상은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대구의 직물 산업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옛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많이 사용하던 소창은 당시 강화 직물 산업의 최고 수준이었음을 말해주는 직물인데요. 그래서 이곳 강화에 소창 체험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창을 제작할 때 사용되었던 다양한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무척이나 낯선 유물들이지만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직물 산업을 이끌었던 소중한 기기들이었을 것입니다. 소창 전시관은 강화의 경제를 활성화한 직물 산업 중 소창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그 옆으로는 한옥 1938이라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면 자리에 앉아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옥 곳곳에 소창과 관련된 전시품들이 자연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물든 소창이 창가에 걸려 한옥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한옥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창 체험관은 너른 마당에 한옥 여러 채가 모여 있어서 고즈넉한 분위기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곳이었습니다. 강화읍에 숨겨진 문화를 직접 걸으면서 느끼는 부부 여행. 강화의 역사와 산업, 종교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곳. 강화의 역사 문화가 소록소록 숨쉬는 길, 강화 스토리워크였습니다.